네, 오늘장 종료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아, 내가 점심 먹지 말고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커피를 마시지 말걸. 이렇게 안타깝게 놓쳤던 타이밍, 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또 열려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순서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을 잡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잡아라,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의 서현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이 시간의 주인공, 노다지 같은 남자, 손용희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아주 날씨가 갑자기 좀 풀려서 네, 좀 너무 봄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좀 옷도 그린색에 네, 가까운 옷을 저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새싹새싹한 옷을 네, 좀 네, 입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역시 골든타임의 남자답게 네. 또 이 골드색 터틀넥을 또 좀 코디를 해주시면서 좀 계절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골든타임과도 잘 어울리는 의상을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벌써 이번 주 장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큰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네. 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네.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증시의 변동성이 다소 좀 있었던 네, 장이었는데요. 변동성이 좀 컸죠. 맞습니다. 그 국내 증시의 오름과 내림이 다소 그 폭이 컸던 장인데,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장 흐름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코스피 먼저 보시면 3,14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3,100선 밑으로 좀 지수를 내줬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3,100 중반대 선까지 터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 경우에도 보시면 978선 네, 지금 넘어서면서 978점 벌써 97, 979 쪽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미국 증시의 훈풍을 우리나라의 증시도 받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 오늘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보통 뭐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하면 새 정부, 새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은 가능하지만 3대 지수가 그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향후의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흔히 바이든주로 구분되었던 에너지, 헬스케어, 마리화나 또 중국 제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이 정권 초기에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진을 뭔가 하지 않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섹터들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꼭 투자를 하진 않더라도 증시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다지 같은 남자, 오늘 황금색 옷을 입고 오신 손용희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골든타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첫 번째로 잡아볼 종목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전기차 관련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전기차 중에서도 부품 소재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전기차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완성차들이 한번 또 형님이 아무래도 먼저 가게 돼 있죠. 형님이 먼저 이런 형님 종목들이 주가가 간 다음에 이제 아우들이 형님 이제 갈 만큼 가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하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또 부품들, 전장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도 관련 종목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목명을 한번 공개를 해 주시죠. 네, 바로 YMT라는 회사입니다. 네, YMT요. 네, 1999년에 네. 설립된 회사고 네. 2017년도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네. 이게 PCB,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네. 네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 제조에 이용되는 화학 소재를 네.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시총이 약 네. 3,700억에서 800억 사이대고 네. 대주주 지분이 53% 차지하고 있어서 재무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업 이익률 또한 20%대로 상당히 네. 높게 유지하고 있는 그렇군요. 기업입니다. 사실 그 전기차가 되었던 또 작년에 코로나19 관련주가 되었던 그 이슈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네네. 이 YMT의 경우에는 이미 재무적으로 좀 성과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네, 맞습니다. 좀 강점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런데 이 YMT 종목 전기차와는 어떻게 엮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사로는요. 네, 네. 보도에 따르면 YMT는 미국 전기 자동차 T사라고 말하는데 T사 어딘지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능동형 헤드램프를 제조하는 네. 국내 PCB 제조업체에 ENEPIG라는 네.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는 네. 회사로 알려졌으며 네. ENPIG는 PCB가 가공에 필요한 화학 소재로 네. PCB 기판에 전류가 흐르도록 금을 입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네. 이 모듈 기판용 소재 공급사로 YMT가 선정되면서 향후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과 협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T사를 공개하면 테슬라겠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공급되는 모듈용 기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이 업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테슬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순매수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그런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물품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뭔가 정말 무슨 마크들이 있잖아요. 네. 인증 마크, KS 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라는 업체의 그런 또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느 인증 마크 못지않게 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또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YMT 이렇게 테슬라 이슈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과 예상 한번 해봐야겠죠. 자, 차트를 좀 볼까요, 대표님? 네. 네, 차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MT 차트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YMT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30% 오르면서 네. 정말 부르키면서 또 갭상승을 이뤄냈네요. 네. 네. 한번 골든타임을 짚어주시죠, 대표님. 네. 네. 지금 차트 차트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와, 이 갭상승도 굉장히 그 갭이 상당히 큰 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YMT를 잡을 골든타임은 언제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네, 네. YMT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지금 차트가 네. 제가 띄운 예. 다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 YMT 일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일봉산 최저점이 3월 19일 5,900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최저점을 네, 최저점을 지금 3월 19일 사실은 이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네. 오늘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네. 그 전에도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더니 오늘은 드디어 갭상승과 상한가라는 아주 겹호재를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 향후의 추이는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시초에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 네. 올렸기 때문에 네. 21,500원에서 네. 2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보유자분들은 내일 시초에 1차 3만 원, 네. 2차 39,000원 가격을 목표로 분할 매도하면서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고 네. 밑으로 익절선은 23,000원에서 24,000원을 올려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이 잡으신 골든타임은 전거래일과 오늘의 그런 갭 사이에서 지금 21,500원에서 23,000원 지지선으로 잡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주셨고 1차 목표가가 3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9,000원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테슬라 관련 이슈는요, 사실 한번 제대로 호재를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통 상한가, 갭상승 이렇게 이루어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정 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요즘에 이런 종목들 종종 있죠. 네. 뚫고 뚫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 YMT도 제대로 탄력을 받는다면 또 3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감한 좀 마음가짐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앞자리가 바뀐다라면은 그 행복 실현의 폭은 또 좀 커지겠죠. 네, YMT라는 종목 손용희 대표님의 첫 번째 픽으로 살펴보셨고요.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주시고 사실 그동안 지난주까지만 해도 테슬라보다는 애플카 이슈가 참 뜨거웠었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까지 뭐 현대차, 기아차에 이르기까지 아주 뜨거웠는데 또 그렇다고 테슬라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전기차의 선두주자로서 테슬라도 지금 무언가를 또 계속 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영향도 꾸준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라는 재료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으로 YMT 살펴보셨고요. 자, 손용희 대표님의 두 번째 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도 미래차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요즘에 정말 자동차 섹터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네, 네. 자율주행차 반도체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네. 이미지 센서 관련 IM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 IM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야 나, 네. 날 좀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내가 더 갈 거라고, 약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IM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게 네, 네. 뭔가 적은 데이터로 그 3D 공간의 정보 입력이 가능한 그런 센서라고 들었는데 제가 네. 맞게 공부를 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빛으로 받은 신호를 네. 전자로 바꿔주는 아, 그런 전자로 변환하는 그렇죠. 아, 네, 또 네, 네. 그런 센서군요. 네. 그런데 예. 우선 IM은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네. 광 모듈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네. 시총 400억 미만의 작은 기업이고 네. 최근 실적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다른 미래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비해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점 부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즉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미래차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와, 2008년 이후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최저점이다 하면은 그동안의 주가가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땐 좀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1,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9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목 단가가 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인데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2014년도 현대차의 커브드 터치 미국 공동 특허 출원한 이력도 있고 네. 다초점 스마트 글라스 기술 개발과 사물 감지용 라이더 액츄얼레이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네. 스마트 부품주와 AR, VR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차량 이미지 센서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네, 요즘에 미래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중에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우리가 정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딴 생각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뭐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내 차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에 있는 종목 하지만 지금 10여 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IM이란 종목 지금 접근하면 좀 제대로 골든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골든타임 한번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주시죠. 네, 우선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IM 차트인데요. 우선 최저점인 3월 22일 이 500원대이고 최고점이 1월 29일에 1,440원대인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약 한 500원대와 1,000원 사이에서 또 좀 네, 차이트하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약 700원 전후 타임을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흐름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915원을 기준으로 네. 915원을 기준으로 840원과 870원 가격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며 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박스권 하단까지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목표가는 네, 지금 네, 오늘은 최고점이 918원 지나고 네. 있는데요. 네. 목표가는 1270원까지 전 고점인
1270원까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IM, 자율주행 관련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지 센서 선점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10여 년 만에 최저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좀 타점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손영희 대표님께서는 870원 또 2차적으로는 840원대의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최종 목표가는 1270원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손영희 대표님의 두 가지 픽 골든타임을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 대표님께서 한숨 돌리시는 동안 저의 픽을 공개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대표님 혹시 반도체가 백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IT랑 다 연관이 갔으니까요. 전자제품이나 그런 거, 뭐 냉동, 네. 초냉동, 네. 냉동고 같은 거도 다 전자제품이 네. 관련돼 있죠. 추측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가 백신이랑 연관인데 어떻게 반도체가 백신이랑 연관이 있지? 백신 수송차에 뭔가 탑재가 되나? 워낙 요즘에 반도체랑 자동차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보통 코로나19 백신하면 요즘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저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 초저온 혹은 저온 상태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또 이 반도체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제주 반도체인데요. 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화이자. 사실 지금 여러 제약사들이 백신을 또 실제로 접종을 시작하거나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라고 밝히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빵 떠올랐습니다. 자, 화이자의 경우에는 모더나와 더불어서 좀 양대 지금 강자로 좀 군림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런데 특히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유통하는 데 있어서 초저온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또 그런 온도 변화에 의해서 또 민감하게 또 반응이 되고 그런 것이 또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온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핵심에 제주 반도체가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보관용이 탑재되는 컨트롤 센서에 탑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저온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이자라는 큰 회사의 백신하고 관련돼서 이 동사의 제품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는 좀 증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또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제주 반도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투자를 하셨으리라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건너가 볼게요. 네, 보시면 제주 반도체 역시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5,6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그동안에 다른 또 반도체 관련 이슈로도 한 번씩 반등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 타점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3,000원 초반대, 3,500원 구간대에서 두 번 타점 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장대 양봉을 그려내기 전에 이전 타점이 4,200원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5,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1차적으로 보셔야겠고요. 네, 5,000원대 여부를 좀 먼저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4,750원 영역대 보시면서 기존 보유자들께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 혹은 재료 소멸 혹은 조정 이후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마지막 반등점인 4,250원 구간을 좀 접근하기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4,000원대, 4,500원대 가격에서 접근하셨을 때 목표가는 오늘의 이 상한가 이상 한 6,000원대를 목표가를 노려보시면서 접근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주 반도체의 또 재무 추이도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아주 폭발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2020년 그 어렵다라는 경기의 장에서도 비교적 잘 버텨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만간 있으면 주요 기업들의 2020년 종합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추이를 보시면서 이 제주 반도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픽한 종목으로 처음으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자바라 골든타임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작년에 2020년에 또 우리 증시 핫이슈라고 하면 또 공모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라인업이 화려했죠. 네. 또 작년에 기억에 남는 공모주 하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예, 뭐 엔터 쪽에서는 빅히트도 빅히트 있었고요. 있죠. 또 네, SK 그렇습니다. 바이오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요. 네.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 IPO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면 뭐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20년에 공모주라는 키워드를 참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도 공모주의 그런 바람과 훈풍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방향을 이 종목을 보시면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장을 한 신인 종목입니다. 네, NBT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라 골든타임 마지막 종목으로는 따끈따끈한 데뷔 소식을 전하는 NBT라는 종목을 픽해봤는데요. 자, NBT라는 종목 지금 제가 한번 사실 차트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오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이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BT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을 했고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 첫날부터 급등 상큼하게 좀 출발했습니다. 자, NBT 본래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고요. IPO 공모가 있을 때부터 청약 경쟁률 신기록을 쓰면서 와, 이거 따놓은 당상이다.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러한 말이 시장에서 돌았는데 실제로요. 지금 오늘 주가가요, 대표님. 지금 NBT의 경우에는 지금 35,350원 지금 선을 지나고 있는데 네. 공모가가 얼마였을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공모가가 19,000원 아닌가요? 네,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예, 공모가 맞습니다. 19,000원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는데 네. 거의 오늘 시초가에는 2배 이상 상회하는 좀 수준을 기록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공모가에 비하면 여전히 뛰어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모주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거의 뭐 2배 정도는 간다. 네. 공모가 대비 첫날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한다라는 공식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는 NBT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또 모바일이 대세죠. 무언가 우리가 이제는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귀찮다. 네. 모바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또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무척 익숙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플랫폼을 하는 기업의 가능성이 좀 날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BT의 경우에는 캐시 슬라이드가 좀 히트작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향후 좀 모바일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에까지 이른 종목이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골든타임에서 이 NBT란 종목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슈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공모주들에 대한 또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이 공모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좀 NBT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향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일이 좀 쌓이면서 좀 차트의 동향도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뭐 댓글로나 또 저희 그 무료 카톡방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T라는 종목, 자, 공모주로 떠올랐고요. 오늘 좀 상큼하게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한 종목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여태까지 뭐 SK 바이오팜도 그랬고 빅히트도 그랬고 다른 종목들이 뭔가 이전의 전통적인 사업이 아니라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좀 사업들이
실제로 이런 공모주를 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실제로 주가에 있어서도 많은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공모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지금 주식시장을 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도 공모주 관련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차근차근 모아서 또 후속주들, 또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뛰도록 하겠고요. 또 단순히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주들의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라 골든타임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흐름 아까 시작할 때 좀 봤는데요. 좀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3,140대 선으로 지금 46.39선을 지나면서 네, 좀 마무리를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네, 978선 거의 조금 유지되거나 살짝 오르려는 그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예상지수 추이를 봤을 때 장 시작 전에는 자, 흐름이 이러했지만 지금의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밑돌거나 거의 뭐 유사한 선에서 강보합권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고 사실 우리 시장, 국내 시장으로만 좀 포커스를 좁혀보면 뭐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있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표님 뭔가 폭이 작더라도 빨간불을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좋죠. 어쩔 네,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도 좀 빨간불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의 골든타임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골든타임 시간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비록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형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경기 회복에 따른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부각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좀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흐름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네네. 흔히 말하면 좀 중소형주들이 가볍게 호재가 있을 때는 좀 큰 폭으로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참 엉덩이가 무겁다는 대형주들이 갑자기 뭐 몇 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최고가를 쓰고 그런 행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저희 손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대형주에 관련돼서 흔히 말하면 뭐 대형주는 이콜 장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경향을 연초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2월, 3월에 조금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또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든타임에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고 좀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라 골든타임 이제 여러분들과 정말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저희 좀 가볍게 안녕하면서 저희 인사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하면 안녕하면서 같이 손 흔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